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화요일 KTV 뉴스 중심 시작합니다.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들을 만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대기업 중견기업인과 대화를 갖습니다.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중견기업에서는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이 자리합니다. 참가 기업인은 대한상의가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대기업은 자산 순위를, 중견기업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일부 대기업에 있어 대한상의가 사회적 여론과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제외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산업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경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 기업인의 건의사항에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고 자유롭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한상의는 자유로운 형식 속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업인 대화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 물꼬를 트는 다양한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2월 말 3월 초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 대략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 내지는 좀 더 많거나 줄 수는 있겠으면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개연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 연휴인 다음 달 5일 전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최지로는 베트남이 꼽힙니다. 일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베트남에서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며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실제 베트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 개방 정책을 적극 펼쳐 북미 간 중립지대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가 적합하다는 관측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담 의제는 비핵화 협상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핵 리스트 신고, 이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북한이 신년사에 밝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예외가 협상 카드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직장인이 지난 1년 동안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서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인은 오늘 오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네, 연말정산을 하려면 준비할 서류들이 참 많죠. 정부 2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부 24에서 별도의 화면이 구성되는데요. 주민등록 등본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쓰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증빙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붙기도 하죠. 정부 24에서는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회원이 아니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PC에 설치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액티브엑스와 실행 파일 등이 대표적인데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 웹사이트에서 수시로 플러그인 제공 알림창이 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서 이 플러그인을 없애기로 했는데요. 우선 당장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부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이외에도 정부 24와 국민건강보험 대표 홈페이지, 인터넷 우체국,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 종합포털과 복지로 등 22개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가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보다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해지겠네요. 고용노동부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총 3주간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사업장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필요한 경우 바로 현장에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해 용자제도의 이자율을 각각 1%포인트 낮춰주고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 용자제도 이자율도 1%포인트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자용과 재직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직자용의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대상이 됐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1인당 연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총 10만 명이 혜택을 볼 걸로 기대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전해드렸습니다.